오늘장 클린업 최승현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안정을 찾아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간밤에는 나스닥이 2.4% 올라서 그 고성장 모멘텀 주들이 특히 강세를 보였다고 해요. 우리도 동조화될 수 있나요? 지금 동조화되고 있는 건가요? 일단 계속적으로 동조화되고 있었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고요. 지금 우리 시장이 헬스케어라든지 바이오 쪽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올해 내내 사실 바이오 쪽은 미국 시장에서도 상당히 강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 시장에도 연결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장에 주목하실 모멘텀 최승현 전문가 선정해 주시죠. 예, 오늘장 모멘텀은 성장이 곧 모멘텀이다,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네. 지금 시장 자체 내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수익률을 좋게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이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좋은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다, 이래서 이렇게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자, 성장성이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실적 시즌이 되면 또 검증을 받아야 되는 네, 구간인데요. 그렇죠. 예. 자, 과연 이 성장이 곧 모멘텀이라는 주제를 어떻게 접근할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가 지금 종목들을 보면 하락하는 종목들은 계속 하락하고 오르는 종목은 계속 오르는 형태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이유 자체가 뭐냐면 네. 성장이라는 무기를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매 분기마다의 실적이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실적이 좋지 않은 종목들은 향후의 실적을 예상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더 안 좋게 나오게 되면 또 급락하고 하는 패턴들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들을 보면 올해에도 보통 한 50% 이상 성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내후년에도 20% 이상의 성장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에서 고밸류, 즉 고평가를 용인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즌에 벌써 좀 인상을 남겼던 기업이 한샘이라고 볼 수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네, 성장성이 좀 둔화된다고 해야 되겠죠. 둔화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있었는데 또 증명을 잘해줬습니다. 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주가가 아주 크게 오르던데요. 자, 그렇다면 성장이 곧 모멘텀. 어떤 구조적인 성장 스토리가 있는 종목, 세 종목으로 구성을 해주셨나요? 예, 지금까지는 네. 이 오늘 홈런 올장 클린업에서의 세 종목들을 지금까지는 중소형주를 좀 많이 선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대형주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삼립식품이고요. 두 번째는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세 번째는 SKCNC를 선정했는데요. 첫 번째 이제 중소기업에서 삼립식품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삼립식품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그 편의점이라든지 아니면 뭐 마트 이런 데서 빵 팔지 않습니까? 삼립빵. 그 부분에 제빵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식자재 유통 부분은 자회사로 분리를 해서 새롭게 SPC 그룹, 즉 파리바게트 그 빵을 만드는 그룹사, 그쪽의 식자재 유통을 전부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성장성이 훨씬 더 커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SPC 그룹이 파리바게트 관련해서 국내에서의 성장이 좀 멈춘 상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중국으로 빠르게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향후에도 중국 식자재 사업, 유통 이 부분을 삼립식품이 맡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서 고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삼립식품은 제가 매년 찬바람이 불기만 하면 봤던 종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딱 움직였거든요. 이 종목이 굉장히 민감하게 그날 기온이 좀 내려간다 싶을 때 움직이는 종목이었는데 이제는 이런 성장 스토리가 또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지난해부터 찬바람이 불 때가 아니라 그냥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는 성장주로 기본적으로 재무 상황을 보게 되면 올해 한 50% 정도 성장하거든요. 내년에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중국 진출을 예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20% 이상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국에 진출하면서 식품 어떤 식자재 유통을 맡게 된다면 훨씬 더 고성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기관들도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식자재 유통, 현대그린푸드, 신세계푸드 이런 동종 업계입니다. 자, 두 번째는 아모레퍼시픽인데요. 네, 아모레퍼시픽 볼까요? 예, 아모레퍼시픽은 지난번에 제가 한번 소개를 드렸던 것 같은데요. 중국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동남아시아 시장까지도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우리 면세점 시장 있지 않습니까? 설화수를 사기 위해서 뭐 몇십 미터까지 줄을 쓴다고 그래요. 중국 관광객들이.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어떤 실적의 성장성이 아주 탄력을 받고 있는 상태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아모레퍼시픽은 순이익 이런 부분들이 거의 뭐 100% 성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관광객 추이를 보고 MS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인데요. 시장 점유율을 보더라도 아모레퍼시픽 글로벌에서의 점유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태고요. 입국자 수도 중국의 입국자 계속적으로 국내로 입국하는 요커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실적 자체가 올해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어떤 시장에 대해서 이 종목이 다른 대형주에 상당히 고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이 용인되는 이유는 매 분기마다 서프라이즈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적이.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증명을 만들어주면서 지속적으로 실적 베이스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네. 이렇게 지금 2015년 보고 2016년 보면 2014년에도 지금 50% 정도 성장하는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그 이후에도 20% 정도씩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아모레퍼시픽은 270만 원 정도 넘어가게 되면 네. 한번 조정은 나오겠지만 지속적인 추세를 따라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나 현대차가 좀 잘 못해주고 있잖아요. 성장률 자체가. 예. 네. 아모레퍼시픽이 그런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성장을 해줘야 우리 경제도 좀 더 그렇죠. 좋아질 것 같아요. 예. 네. 맞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SKCNC입니다. 어떤가요? SKCNC도 사실 우리 시장에서 지금 대형주 중에 가는 종목이 사실 손에 꼽습니다. 그중에 네. 아모레퍼시픽도 그렇고 SKCNC도 올해 내내 성장했던 기업인데요. IT 서비스뿐만 아니라 BIT 쪽도 성장성도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 IT 쪽은 여러분들 아시지만 뭐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영역이 확장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난 IT, IT가 아닌 서비스에서도 중고폰이라든지 엔카 같은 중고차 서비스 그리고 에코폰, 중고폰이죠. 그다음에 반도체 모듈 쪽으로도 계속적으로 사업 다각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수익이 되는 곳은 즉 돈이 되는 곳은 SKCNC가 지금 다 맡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룹사에서. 네. 그래서 앞으로도 현저하게 성장을 이룰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삼성 SDI 장장이 있습니다. 제가 9월 말에도 한번 소개를 드렸지만 이 종목은 삼성 SDIS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적어도 27만 원에서 30만 원은 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이미 27만 원이 거의 다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27만 원, 30만 원 사이의 흐름까지 보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일단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종합상사 성격을 갖고 있는 종목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진 예. 않고요. SKCNC였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종목들을 살펴봤는데요. 이 클린업 트리오 가운데서 이제 홈런 종목을 골라볼까요? 어떤 종목인가요? 예, 오늘은 SKCNC를 가지고 왔는데요. 네, SKCNC 지난 9월 24일에 추천해 주셨던 종목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13% 수익률이 이미 나고 예. 있는 종목이고요. 뭐 최승현 전문가 이 밖에도 코스온, 종근당 바이오 30% 내외 좋은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어떤 비결이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홈런 시간에 종목들을 선정하는 데서 몇 가지 선정을 하게 됩니다. 재무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일시적이 아니라 구조적인 성장을 하는 기업이 우리가 차트라고 그러죠. 차트상에서의 매물을 모두 돌파하고 새로운 시세가 날 때 그때 포착을 해서 우리가 매수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뭐 코스원이라든지 종근당 바이오라든지 뭐 SKCNC, 아모레퍼시픽 모두 이런 종목들을 적재적소의 시간에 매수할 수 있는 그래서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국면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 네, SKCNC 보겠습니다. 홈런 종목 골라주셨는데요. 앞서서 설명해 주셨고 또 어떤 게 있을지 포인트 알아볼까요? 예, SKCNC 같은 경우에 아까 IT 서비스와 비유기적 성장 전략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요. IT 서비스 자체에 아직 어떤 규모가 아주 큰 상태는 아닙니다. 점점 성장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사물 인터넷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점점 확장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그 SKCNC의 성장 전략에 있어서의 확대를 논하다 보니까 비유기적인 성장 전략을 안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고차 부분이라든지 중고폰, 그다음에 반도체 모듈, SK하이닉스를 인수하고 나서 SK하이닉스에서 소재를 받아다가 반도체 모듈 사업을 하게 되면 또 아주 쉬운 수익 구조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반도체 모듈까지 진출하게 됐고요. IT 서비스 때 해외 성장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SKCNC는 이 부분, IT 서비스, 비유기적 성장 전략, 이 부분이 맞물리면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다음에 삼성 SDS 상장이 지금 11월 달로 다가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삼성 SDS가 갖고 있는 어떤 이정표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삼성 SDS 상장과 더불어서 비교를 하게 돼요. 그러면 밸류에이션을 비교하게 돼 있고 밸류에이션을 비교했을 때 지금 삼성 SDS가 장외시장에서 30만 원이 넘는 상태이거든요. 그럼 PR 한 35배, 30배, 35배 정도를 잡아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 삼성 SK CNC 자체의 지금 주가가 그 정도로 움직이려면 30만 원도 사실 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1위 기업과 3위 기업의 차이는 존재하니까 이 종목이 한 27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가 유지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자, SKCNC 차트 보면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이미 한 달 전에 추천을 해주셔서 10%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이어서 예. 지금 또 들어가야 되나? 네. 가격 전략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제가 9월 말에도 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을 때 이 부분에서의 조정받을 때 사놓게 되면 정고점을 뚫고 27만 원까지는 쉽게 움직일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네. 적어도 삼성 SDS가 상장하기 전, 상장까지 들고 있으시면 안 되고요. 상장하기 하루 전이나 이틀 전에 장대 양봉이 크게 솟구치는 날이 있을 겁니다. 며칠 전에. 그러면 그때 매도를 하는 것이 아주 좋은 매매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고요. 네. 다만 삼성 SDS의 어떤 이벤트는 단기적인 이벤트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양봉이 크게 나오는 시세가 삼성 SDS의 상장 바로 전에 나오게 되면 그때 매도하고 다시 조정을 기다렸다가 어떤 추세선의 조정점이 나왔을 때 다시 매수하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격을 얼마로 잡는 게 좋을까요? 일단 지금 뭐 크게 올라온 상황인데요. 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상황, 지금 오늘 급등하고 있는 상태라서 조정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도 이렇게 조정점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삼성 SDS 상장이 아직도 한 달 정도 가까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곧바로 날아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날아갈 때는 다소 좀 호흡을 좀 가다듬으시고 네. 좀 내려왔을 때 매수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오늘 사실 써오기로는 지금 한 5만 원에서 26만 원 사이 정도를 써왔거든요. 그런데 네. 훌쩍 넘어버린 상황이라서 다소 좀 기다렸다가 25만 원, 6만 원 사이에서 매수 그리고 28만 원 정도 목표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손절가는? 손절가는 얼마인가요? 이 부분 24만 원 잡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구조적인 성장 스토리를 가지면서 매물 부담 없이 가볍게 가는 종목, 진짜 가볍게 갈 때보다 기억을 잘 해놨다가 조정받을 때 사는 게 예. 참 좋은 것 같은데요. 최승현 전문가가 9월 3일에 추천해 주셨던 또 17일에 추천해 주셨던 종목 오늘 한번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예. 아까 말씀을 또 드렸었는데 9월 3일 코스온 예. 그리고 17일 종근당 바이오 30% 내외 수익인데 예. 뭐 추가적으로 코멘트를 좀 해주시죠. 예, 짧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지금 보시면 저희가 이 부분에서 사실 추천을 드렸었죠. 그래서 2만 원까지는 보는 것이 맞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런 것은 내년까지 보되 올해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15,000원대에서 계속 조정을 받고 있죠. 다만 실적은 3분기, 4분기에 아주 좋아지기는 어렵습니다. 내년의 실적은 좋아지기 때문에 본격적인 2만 원을 돌파하고 그 이상의 상승은 내년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지금 당장은 앞으로 나올 이벤트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뭐 화장품 런칭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기사가 나오게 되면 15,000원과 2만 원 사이는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에 도달한 종근당 바이오 28% 수익률이 나왔거든요. 예. 네, 이제는 안 봐야 되나요? 예, 종근당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27,000원까지는 이미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제가 27,000원까지는 기본적으로 보셔라고 했을 때가 21,000원대거든요. 그런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밸류에이션이 한 3만 원, 3만 3천 원에 막혀요, 일단은. 그렇다 보니까 지금 추가적으로 상승하더라도 미리 3만 원을 갚버리면 그 다음에는 다소 주춤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종근당 같은 경우에는 27,000원, 3만 원 사이에서는 잘 매매하시고 매도하셨다가 다소 주춤하고 조정받을 때 천천히 다시 거래하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클린업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시청자 여러분께 좋은 모습으로 다가가고 있는 최승현 전문가님 투자 스타일에 대해서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한마디로 다시 정리를 해본다면 뭘까요? 기본적으로 재무적 안정성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일시적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상 모든 매물을 돌파하고 강하게 상승하는 지점이 나오거든요. 이 종목도 보게 되면 강하게 상승하는 지점은 이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패턴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장 클린업 성장이 곧 모멘텀이다라는 모멘텀 접근해봤습니다. 집중 골든타임 2부 이어집니다.